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기분 좋은 회복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나흘 만에 0.9% 상승하여 코스피 3246포인트에 장 마감하였고요. 코스피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 7일부터 4일 연속으로 하락한 상태였는데요. 코로나 백신이 델타 변이의 효력을 입증하고 있고 한국 증시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2,195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코스피 반등을 견인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도 359억 원어치를 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는 2,274억 원어치 순매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으로 대표되는 성장주도 상승하였는데요. LG화학이 1.92%, 카카오 0.93%, 네이버 0.72%, 삼성바이오로직스 1.52%, 넷마블 1.5% 상승하였습니다. 현대차가 1.77%와 포스코가 1.92% 상승하면서 경기 흐름을 타는 종목들도 상승해 주었고요. 이경수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에는 한국 기업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상승이 가파르지 않을 수 있지만 코스피가 상승하는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급등하는 주가는 급락할 수 있고요. 반대로 가파르지 않은 상승은 그만큼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할 때도 천천히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8일 1.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하고요. 장기 금리는 경기 회복세와 동행하는 경향을 띠는데 지난 4, 5월 1.7%를 넘나들던 장기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었는데 다행히 지난 9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37%로 반등해 주었어요. 장기 금리 반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면서 연준이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고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지난 1월 조사에 7,802원이었지만 지난 9일 1203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메리츠 증권 센터장은 장기금리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럴 경우 반도체, 배터리, 인터넷 등과 같은 업종이 유망하다고 얘기했고요.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압박은 완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성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면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운송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최근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증시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 업종과 2차전지 및 자동차주가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해서는 백신이 여전히 면역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코스피 반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20종목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들이 있었고요. 건설주에는 GS건설, 2차전지 관련주로는 LG화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주에서는 기관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외국인이 신한지주가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기와 카카오도 공통으로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네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NC소프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중공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통적으로 매도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는 기관은 H&M과 펜오션, 대한항공과 같은 운송 관련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같은 백화점 종목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H&M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네요. 오늘 매매 상위 종목 중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본다면 15만 500원에서 15만 6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보되 15만 5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14만 500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과 이 부근이 좋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 감히 예상해 보자면
한동안 15만 500원과 17만 3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하방선 15만 500원을 지켜주면서 커다란 악재나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17만 5천원, 그 아래로는 18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검토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잡아본 매수점이 아직 유효하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말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대차에 대한 매수점을 22만 7천원, 그 밑으로는 21만 1천원까지 잡아보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22만 7천원 아래인 22만 5천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장에 다시 올라서주면서 23만원의 장 마감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기아의 경우 8만 1,100원에서 당시의 현재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현재 8만 6천원 부근에 지지선을 형성하여 지난주 장에서도 8만 6천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기아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8만 6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SO1은 5월 초 업로드 영상에서도 8만 6천원 정도에서부터 매수점을 잡아보았고요. 당시 영상에서 10만 5천원에서 10만 8천원 사이에서 차익 실현을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지난 7월 6일 11만 1천원으로 고점을 찍고 현재 7월 12일 월요일 10만 5천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로는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코로나 이전 고점까지 다다랐으며 외국인 소진율도 현재 77.6%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또한 기간별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누적 수치로 보아 외국인과 기관이 뺏어먹을 개인 투자자 물량이 거의 소진되었기에 주가를 천천히 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줍줍을 의도하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더 상승할지도 모르는 거지만 주식 투자에서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오르며 투자 종목은 너무나도 많으니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순에 구독자분 요청으로 은행주를 다뤄보면서 은행주에 투자하실 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라는 의견 드리면서 여러 은행주 종목들의 매수점을 잡아보았는데요. 당시 잡아놓은 매수점을 체크해 놓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 잡아놓은 매수점은 그 당시의 저점 매수로 잡아본 라인이며 어떤 종목이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니 투자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투자 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